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실제 침공이 일어날 경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미 가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멕시코산 아보카도 수입 중단에 대한 후폭풍이 벌써부터 일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아보카도 가격이 15% 이상 폭등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다음 주쯤 마스크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율과 입원율 감소에 따른 조치입니다. 최근 LA 지역에 미행 강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차장부터 집 건물까지 미행한 뒤 총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물가 상승을 더 부추겨 미국 가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미 전역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달러 51센트,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국제 유가 역시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100달러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가 상승의 주 요인으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과 관련한 동유럽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목됩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정세 불안이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국제유가 상승은 결국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미국 가정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Unfortunately, if Vladimir Putin invades Ukraine, it's the American household that's going to partially bear the burden of adjustment.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위기가 격화된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을 부추겨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부채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연간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지난 1981년 이후 최고치인 10%를 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How does this really impact me? It's in the cost of everyday living. Basically the things we don't think about, like heating our home, like turning on the television, turning on your computer. 이와 관련해 미 최대 금융기관 JP모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위기가 격화될 경우 국제 유가가 12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후폭풍으로 향후 1년간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1%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군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 EU 등에서는 모두 다 러시아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라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군용 장비를 실은 열차가 교량을 지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훈련을 마친 군 병력이 철수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공개한 동영상인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인근에서 훈련하던 전차 부대도 원주둔지로 돌아간다고 발표했습니다. Но для нас это может быть уже поздно. Поэтому мы хотим решить этот вопрос сейчас. Вот прямо сейчас,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ного процесса.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We have not yet verified the Russian military units are returning to their home bases. Indeed, our analysts indicate that they remain very much in a threatening position. 옌스 스톨렌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변에 병력을 더 보내고 있고 이런 정보가 위성 이미지로도 확인된다고 전했습니다. EU는 러시아의 가시적인 조치를 촉구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발표에 불신을 나타내면서 어떤 기습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Нас не лякають жодні прогнози. Нас не лякають жодні люди, жодні вороги. Нас не лякають будь-які дати.
이 같은 발언이 잇따르자 러시아 역시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군대 철수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서방 언론 매체들을 향해 향후 1년간 러시아의 침략 일정을 공개해달라, 그때 맞춰 휴가를 가겠다며 조롱 섞인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서방과 러시아의 줄다리기는 철군 여부가 분명히 확인될 때까지는 멈추기 어려운 만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미국이 멕시코 현지 아보카도 검수관에 대한 협박 사건과 관련해 아보카도의 수입 검역을 전격 중단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아보카도 품귀 현상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보카도 수입 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 시장 내 아보카도 잔량은 5,700만 파운드로 이른비 전역에서 사용하는 아보카도 분량의 일주일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보카도 수입이 중단되면서 시카고 등 일부 지역은 가격이 15% 이상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연방농무부는 멕시코 미초아칸 지역으로 파견돼 아보카도 검역 작업을 하던 농무부 직원이 누군가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면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수입 검역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아보카도 산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던 카르텔이 검수관의 수출 불허 결정에 앙심을 품고 벌인 일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무부는 1월 소매 판매가 지난달보다 3.8%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최대폭 증가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자동차와 휘발유,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지난달 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연초 코로나19 감염자 급증과 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개선과 임금 상승에 힘입어 미국인들이 자동차나 가구 등 상품을 많이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과 술집 매출은 오미크론 변이의 여파로 1월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새로운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C 국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와 입원율 감소를 언급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 완화를 시사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새로운 마스크 착용 기준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이 해제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디즈니월드와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도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던 주정부를 비롯해 상당수 기업까지 잇따라 방역 규제를 완화하자 연방보건당국도 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f and when we update our guidance, we will communicate that clearly, and it will be based on the data and the science. 연방정부의 마스크 착용 지침 완화 검토는 오미크론 감염 감소 추세와 이에 따른 각주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CDC는 특정 지역의 중증 질환과 입원 정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 필요 여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 are all cautiously optimistic about the trajectory we are on. We want to give people a break from things like mask wearing when these metrics are better. 월렌스키 국장은 지금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한다면 언제든 규제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마스크 지침 완화 소식에 전문의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여전히 하루 2,000명을 넘는 상황에서 이런 방역 완화 기조는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The game clock is still ticking. We can't afford to pause and we can't afford to stop playing while the movement is still in motion. 주류 언론들은 백악관이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보건당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보이길 원치 않는다면서도 다음 달 1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전에 마스크 지침 업데이트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CDC의 새 기준은 다음 주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램스의 우승을 축하하는 퍼레이드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슈라인 오디토리움에서 LA 메모리얼 콜로시엄까지 1.1마일 구간으로 행해진 램스 우승 퍼레이드에는 수만 명의 팬들이 모여 우승을 축하했습니다. It's a dream come true. I dreamed about this for so long. So to be here right now, it's surreal, man. I'm so in the moment right now. So grateful for all you guys here. But I can't say enough about this team, the resiliency, the mental toughness, Super Bowl champs. This shit will never, ever get old. Give it up for those players right there getting it done. Woo! 모든 퍼레이드 참가자들에게는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결과서가 요구됐고 LA 카운티의 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의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6회 슈퍼볼에서 LA 램스는 신시내티 벵골스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22년 만에 슈퍼볼 정상에 올랐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미행 강도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8시쯤 LA 다운타운의 주차장 건물에서 발생한 총기 강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차량에서 내린 용의자 2명이 다른 차량에서 내린 남성 2명을 엘리베이터 앞까지 뒤따라가 총으로 위협하고 귀금속과 휴대폰 등을 강탈해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몇 시간 뒤 용의자들은 칼라바사스에서도 총기 강도 행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권총으로 저항하던 피해 남성의 머리를 가격하고 같이 있던 여성의 지갑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경찰은 차량을 운전하던 용의자 자마 스튜어트를 체포했고 아직 2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 만큼 현상금 $10,000를 내걸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6월 중간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케빈 드레온 LA시장 후보와 리차드 김 LA시 검사장 후보가 잇따라 한인사회를 방문해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LA시장 후보인 케빈 드레온 LA 14지구 시의원은 어제 LA 한인회를 방문해 가장 시급한 현안을 노숙자 문제로 지목하고 노숙자들의 거주시설 확충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치솟고 있는 주거비용 안정과 치안 강화를 역점 사업으로 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LA시 검사장에 출마한 한인 리차드 김 후보도 오늘 LA 한인회관을 찾아 한인사회 지지를 당부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시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떼강도 사건들이 늘어나고 도난과 프로퍼티 크라임 등으로 LA 시민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마다 생겨나는 홈레스인의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시민의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시 검사장으로 당선이 되면은 범죄와 홈레스 문제를 우선으로 꼭 생각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발표합니다. 강력한 LA 시장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캐런 베스 연방하원 의원 역시 지난 14일 한인 사회를 찾아 한인 커뮤니티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LA 시장과 시의원 등 주요 공직을 뽑는 예비선거는 오는 6월 7일에 실시됩니다. 디즈니가 캘리포니아주의 첫 부동산 사업을 시작합니다. 디즈니는 캘리포니아주 렌초 미라지에 첫 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계기로 미 전역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티노로 이름 붙여진 이번 사업은 디즈니의 스토리텔링을 스토리 리빙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주거 단지에는 단독 주택과 콘도미니엄, 실버타운 등이 들어서며 입주자는 디즈니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쇼핑몰, 주변 공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디즈니는 지난 1990년대 플로리다주 디즈니 월드 인근 마을을 개발해 일반인에게 고급 주택 단지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6년 동안 2배 급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부터 1년 동안 10만 4천 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6년 전 보고된 수치의 2배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와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가 더 많이 공급돼 과다 복용이 급증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CDC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 전역 50개 주 가운데 4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약물 과다 복용이 증가했고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기와 교통사고,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70% 증가한 벌몬트주로 나타났으며 이어 웨스트버지니아와 켄터키가 뒤를 이었습니다. 팬데믹 여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와 스포츠 베팅 등 미국의 도박 산업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게임협회는 지난해 도박 산업 매출액이 53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기록인 2019년 436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선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의 도박 산업 매출은 2020년 코로나19 봉쇄령으로 30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됐지만 지난해 라스베가스 등의 카지노 업체들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방문객이 급증했습니다. 또 스포츠 베팅과 온라인 게임 산업도 성장하면서 8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네바다주는 지난 2021년 3,2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9년에 팬데믹 이전 4,250만 명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가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서울 강남 3구에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정책 전환과 청년주택 공급 등을 제안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 특히 민주당의 취약 지역인 강남 3구에서 초반 공략에 나선 이 후보는 방역 정책 전환을 새로 제안했습니다. 원천 봉쇄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 유연하게 그리고 스마트하게 방역하고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 체계를 그러면서 경제 부스터샷에도 나서겠다며 긴급 추경 또는 재정명령을 통한 최대 50조 원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청년 세대의 고단함을 줄이고 기회를 확대하는 청년 기회국가를 만들겠다며 2030 표심에 적극 호소했습니다. 서울 용산공원 부지를 줄이는 대신 주택 10만 호를 지어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공공주택의 30%는 청년에게 우선 분양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남성 표심을 겨냥한 듯 군복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말했는데 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라서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갔다면 군대 복무 기간에 입은 그 손실을 우리 국가 모두가 보존해 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면서 윤 후보의 노마스크 연설도 직격했습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수없이 지적하는데도 왜 자꾸 마스크 벗어서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겁니까? 택시업계 종사자들과도 만난 이 후보는 체증 시간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이용을 검토하고 공공 호출 플랫폼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호남을 시작으로 충청, 강원까지 이동했습니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의 독점을 깨달라고 호소했고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열흘 만에 다시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고 김대중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언급하면서도 민주당이 호남 발전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냐며 이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의 영내 GDP가 전국에서 몇 위쯤 합니까? 꼴등입니다, 꼴등. 수십 년에 걸친 지역 독점 정치가 지역민들에게 한 게 뭐 있습니까? 전주를 찾아서도 현 정권의 실정을 거듭 비판하며 지역주의 타파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는 자율주행차의 선도도시, 전주는 서울에 이은 제2의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호남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길래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법치를 세운다는 것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청주를 찾아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책임론을 부각하며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고 이 후보 공약도 모두 엉터리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 속이는 거 하나는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전부 엉터리입니다. 돈이 수천조가 들어가는데 무슨 재주로 이걸 합니까, 여러분? 이틀째 호남을 방문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 역시 윤 후보와 보수 경쟁을 하고 있다고 견제하며 양당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보수와 역주행을 단호히 막아내겠습니다. 양당 정치를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심 후보는 여수 폭발 사고 산업단지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전남에 에너지 공사를 설립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발생한 사고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모든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주력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곧바로 사망자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정말 황망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수습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장례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전국 유세버스 18대 운행을 모두 중단한 채 문제가 된 LED 발전기와 버스 개조 방식 등을 점검했습니다. 안 후보는 고인의 발인까지는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을 예정이어서 선거운동은 주말부터나 재개될 전망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여야 후보들은 애도를 표하며 요란한 율동과 로고송 방송을 삼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후보도 서울 유세 일정을 마친 뒤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안 후보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조문한 뒤 빈소를 지키던 안 후보와 만났지만 장소가 장소인 만큼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조화를 보냈습니다. 같은 날 부산에서 유세차 전복 사고를 겪은 민주당을 비롯해 여야 각 후보 측은 안전수칙을 강화하고 차량과 기기 점검에 나서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한국은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주 전 처음으로 10,000명대를 찍고 매주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다음 달 초에는 하루 2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2,228명. 전날 같은 시간보다 5,114명이 늘어난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28,000여 명, 서울 19,000여 명 등 수도권이 54,000여 명으로 전체의 60.8%를 차지했습니다. 자정까지 집계가 진행되는 걸 감안하면 오늘 발표하는 확진자 수는 1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엔 하루 확진자가 최대 17만 명, 다음 달 초 20만 명을 넘으면서
정점을 찍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 긴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숫자보다는 조금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20만 명 정도는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는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병상 가동률은 50% 아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중환자 숫자 역시 6명으로 미국 46.3명, 프랑스 49명 등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에 들어선 나라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고유 특성과 고령층 중심의 높은 예방접종률, 고위험군 중심의 대응체계 개편과 먹는 치료제 확대 등 적극적 치료에 의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8명이 밤 10시까지 모일 수 있도록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방역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피해 등 경제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 내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홍상수 감독이 신작 소설가의 영화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3년 연속으로 수상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72회 베를린 국제영화제는 지난 10일 개막해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현지 시간 16일 홍상수 감독은 심사위원 대상인 은곰상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홍 감독은 베를린 영화제에서 재작년 도망친 여자와 지난해 인트로덕션으로 각각 감독상과 각본상을 받은 데 이어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홍 감독은 연인인 김민희 씨를 시상식 무대로 불러 올렸으며 수상하게 되어 놀랐다는 감격에 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여자 쇼트트랙을 대표하는 아리안나 폰타나 선수가 이번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장식했습니다. 어제 열린 쇼트트랙 1500m 결승에서 폰타나 선수는 최민정 선수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이로써 폰타나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2000m 혼성계주와 여자 500m에 이어 총 3개의 메달을 기록하며 2006년 토리노 올림픽부터 개인 통산 11번째 동계올림픽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해당 기록은 이탈리아에서 동하계 대회를 통틀어 여성 선수 가운데 올림픽 최다 메달 기록이며 쇼트트랙 종목에서도 최다 메달 기록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세 최고 경영자가 코로나19 유행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방세 최고 경영자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코로나19 전 세계적 유행이 최종 단계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타당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방세 CEO는 이어 다음 변이가 오미크론보다 더 치명적일 확률은 20%라고 예상하며 이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독감처럼 함께 살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과테말라에선 지난 16일 새벽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과테말라 남서부 해안 도시인 누에바 콘셉시온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약 84km입니다. 외신은 한밤중 발생한 지진 이후 규모 4 이상의 여진이 2차례 이어졌으며 진앙 인근에 거주하던 2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지진 여파로 일부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2만여 명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가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임신부가 백신 접종을 하면 아기에게도 면역력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임신부 백신 접종, 아기에게 면역.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백신을 맞지 않은 엄마로부터 태어난 아기보다 코로나19로 입원할 위험이 60% 정도 낮다는 미국 연구진의 분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AFP 통신의 보도인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연구진은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출생 후 6개월 안에 코로나19로 입원한 아기 176명과 다른 이유로 입원한 203명을 비교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입원한 아기의 84%는 백신을 맞지 않은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기였고 임신 후기 2번 백신을 맞으면 보호 효과는 80%로 초기에 접종한 경우 34%보다 훨씬 높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백신 보급 초기에 시작돼 임신 전에 접종한 임신부의 아기들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중국 장쑤성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강제로 비우게 하려 했다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격리시설로 쓴다고 기숙사 방 뺍니다. 지난 15일 중국 장쑤성 수저우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학생들의 기숙사 방을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쓰기 위해 강제 퇴거를 추진하다가 반발을 산 겁니다. 해당 영상을 SNS에 공개한 학생들은 당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통보 없이 찾아와 짐을 빼 다른 동으로 옮기라고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학생들은 상황 파악을 위해 학교 측과 당국에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방을 빼게 된 학생들은 1년에 300만 원 방세를 내는 기숙사는 재산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일방적인 행위는 부당하다고 반발했고 결국 관계기관은 다음 날 새벽에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된 글이 웨이보에서 사라져 공안이 여론을 통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한 스타벅스 매장이 야외 매장에서 도시락을 먹던 경찰을 쫓아냈다가 결국 사과했다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경찰 박대했다가 중국 스타벅스 사과입니다. 중국 스타벅스 한 매장 앞에 조화로 쓰이는 흰 꽃과 썩은 두부가 놓여 있습니다. 야외에서 식사를 하던 경찰 4명을 쫓아냈다며 불만을 표시한 건데요. 논란이 된 이 사건은 지난 13일 웨이보에 충칭의 한 스타벅스 야외 매장에서 도시락을 먹던 경찰 4명이 직원에게 쫓겨났고 고소까지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글이 급속히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일자 해당 매장은 SNS에 밖에서 음식을 먹겠다는 손님이 있어서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며 사과하면서 영업을 잠정 중단했는데요. 현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중국 내 커피 시장을 장악한 스타벅스에 대한 중국인들의 곱지 않은 감정이 표출됐다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질주하는 열차에서 간발의 차로 목숨을 건진 천운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찔한 건널목 생사갈은 3초입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기차 건널목으로 진입한 남성. 그 순간 화면 왼쪽에서 열차가 나타나 오토바이를 깔고 지나가죠. 오토바이를 버리고 건널목 밖으로 몸을 던진 후 3초 사이 벌어진 아찔한 사고입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건널목에서 앞만 보다가 벌어진 일이라는데요. 간발의 차로 목숨을 건진 남성은 박살난 오토바이 파편을 맞아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안전시설이 부족한 인도에서는 위험천만한 열차 사고가 매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인도 국가범죄기록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인도 전역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는 13,018건으로 코로나19로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스포츠를 초월해 1990년대 미국 문화의 아이콘이죠.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10년 전에 내놓은 자신의 호화저택이 아직도 팔리지 않아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10년째 안 팔리는 마이클 조던의 저택입니다. 출입문에 대형 숫자 23이 붙어있는 이곳. 자, 누구의 집일까요?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이죠.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에서 활약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보낸 호화주택입니다. 시카고 교외 하일랜드에 있는 이 주택이 부동산 시장에 나온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골치라는데요. 조던은 2012년 2월 이 집을 2,900만 달러, 우리 돈 348억 원에 내놨는데 현재 가격이 178억 원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 집이 규모가 큰 데다가 조던의 취향이 지나치게 강조돼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조던은 3만 제곱미터 대지에 세워진 이 호화저택에서 20년 동안 거주하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6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